실제로 여권의 잠룡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뉴스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오세훈 뭐 여러 인물들이 참전했는데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정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몸 바쳐서 열심히 한 거 인정하는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치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참 그건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출마는 본인 자유예요. 근데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또 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글쎄 아까 박상수 변호사께서 주변에서 다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은 생각도 안 하는데 여러 가지 하마평 소문만 무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저런 장면들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온라인의 목격담이라고 해서 그 특유의 자세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그 길거리에서 모습 그 목격담이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저게 한 대치동의 칼국수집인가 봐요. 그 대치동 칼국수집에서 홍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다녀갔던 모습 아마 저거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사진 찍히는 거 분명히 알았을 테고 주변에 좀 최근에는 어쨌든 집 주변에서만 활동하고 아주 뭐 일부의 공식 행사, 공식도 아니죠. 사실 전직 당직자들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 사진 이렇게 공개되고 오세훈, 유승민 출마하면 국민이 변화라고 봐주겠냐. 심판론은 맞불이다.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다. 물론 뭐 인터뷰를 하면서 저 같은 진행자들이 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런 목격담과 함께 좀 더 회자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연일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떤 그 뭐 당직자들을 만났거나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지금 세간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기 이제 당권 그 도전하시는 분들이에요. 당권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차기 잠룡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갔다. 심판론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갔다. 이 얘기도 일부분 맞는 얘기고 또 총선 참패했는데 바로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 맞냐?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하지 않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책임의 한계는 얼만큼 큰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없고 오로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시작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들의 홍보를 자처해 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오히려 홍보 대행사의 격을 맡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은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이거 또 출마하면 그 총선 이끌었던 비대위원장인데 국민이 변화라고 봐주겠냐. 심판론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다. 이 말에는 김진욱 대변인 스스로 동의하면서도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그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현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목도만 더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사진 나갔던 거 뭐 있나요? 왜냐하면 그 이거겠죠. 지난번 사진은 뒷모습이어서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 직접 확인해 봤더니 본인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정면에서 뭐 이런 막 칼국수 파이팅을 외치고 있었다니까.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생각을 하다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 스스로도 본인이 당직자들 만나서 20명 정도 만나서 격려하고 종종 보자고 했고 뭐 사진 찍히는 것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됐다면 어느 정도 체력도 회복한 걸 테고 여러 가지 해석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글쎄요. 뭐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것 또한
이제 복귀를 위한 예열과 군불대기냐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한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내공을 쌓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공을 쌓는 과정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저는 이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부분들 지금 뭐 오세훈 시장까지 참전을 했고요. 홍준표 시장은 워낙 유명해서 가진 얘기를 막 해서 때리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구도 자체에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평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잠재적인 어떤 미래 권력의 경쟁자로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일정을 그냥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중요한 내 길은 결정이요?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지금 솔직하게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뛰어들면 룰과 상관없이 당선이 됩니다. 이건 당원 100%든 아니면 당원 민심이 5대5든 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당선될 거라는 어떤 구도는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음 처리로 해버리고 예. 본인의 길을 가고 구도를 보는데 본인이 결정한 사항은 그겁니다. 본인은 무조건 다시 돌아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2의 김기현이 돼봤자 본인은 정치인 한동훈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흔적도 예. 사라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승민과 이준석의 길을 가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한동훈만의 길을 만들 때까지의 어떤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저런 사진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뒷모습이었고 이번엔 정면이었으면 다음에 동영상 나오는 겁니까? 옆모습도 나오고 이제 동영상도 나오겠죠. 네. 뭐 현실입니다. 이게 뭐 어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글쎄요. 견제, 차기 잠룡들의 견제 목소리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저희 일반 식당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자택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렇게 글을 올려서 사진도 찍고 이게 회자가 될 정도로 일단은 뭐 누가 뭐래도 당분간 한동훈 전 위원장 관심 많이 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이들의 목소리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이준석 천하람 당선인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안 긁은 복권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긁어서 꽝이 나왔는데 왜 다시 그 복권을 긁어야 되는 거냐는 바뀌면은 또다시 긁지 않은 복권 수준으로 컴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복권인 거죠. 새로- 복권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이건 이미 토요일 날 긁어가지고 아닌 건데 이걸 네. 또 들고 와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예. 저는 총선 직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빠르게 추락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행보를 생각하셔도 될 정도의 정치적 자본을 갖고 계시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오기는 어렵다. 저는 나오셨을 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맡더라도 용산과 각을 안 세우면 본인이 또 망하고 각을 세우면 제2의 유승민으로 가요.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맡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책이다. 모르겠어요. 같은 당 소속이 지금은 아니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교적 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긁어서 꽝 나온 복권 아니냐. 시간이 필요하다. 천하람 당선인. 전당대회 곧바로 출마하는 건 하책이다. 뭐 이건 이렇다 치고 박상수 변호사께서는 뭐 굳이 제가 그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영입인재이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한 전 위원장의 관계도 있긴 있으니까 전당대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안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예. 온전히.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저는 그 선거를 뛰는 과정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에 이 연설을 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연설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천목회에서 활동을 할 때도 상당히 그 연설들이 조금 이렇게 회자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사랑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수가 사랑받고 싶다. 이거는 정말 이 수도권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굉장히 많이 마지막에 느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은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메시지, 사랑받고 싶은 것과 기회를 달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예.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서 사실 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사랑은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네, 앞으로도 받고 있다고 받을 봅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천하람 당선인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 굉장히 빠르게 추락할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거가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이 추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갔지만 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세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사가 생겼어요. 스토리가 생겼고 또 이게 탄압받는 스토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쌓여가는 중이죠. 예.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기회라고 생각하실지 아닐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당대표 자리는 누가 생각해도 독이 든 성배입니다. 예. 정말 독이 든 성배고 그 자리를 선택을 한다면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면 아닌 대로 또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변호사 말씀은 한 전 위원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되새겨봐야 된다. 사랑받고 싶다, 기회를 달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제때 안 하고 7월 초에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직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크게 내세운 것이 586 총선이다. 그다음에 또 2조 심판이다. 4년 동안 여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국민 앞에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쪽에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짜진 거 아닌가. 의원 확정을 하기 위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을 한다든지 또 진보 쪽의 정책이나 정강을 우리 거와 같이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지지도 못 받고 진보 쪽의 지지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의 2조 심판론이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중도층, 외연 확장한다고 진보 쪽 인사들 대거 영입하면서 정책을 받아들인 게 문제다. 바로 직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한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인데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때 황우여 위원장이라면 뭘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본인은 과연 그러면 뭘 했을까라는 데 대한 궁금한 지점들고 뭐 끝나고 난 뒤에는 뭐 누구든지 다 논평할 수 있습니다. 예. 잘못됐다고 논평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만약 좋았다라 그러면 다 2조 심판론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 선거도 봤지만 이 전체적인 이제 이 어떤 유권자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보수 대 반보수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요 진보 대 반진보의 개념이에요. 그만큼 진보의 영역이 꽤 확장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60세 초반까지도 이제 586 세대가 돼가고 예. 3, 40대, 40대, 50대는 아주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황우여 지금 위원장 이야기대로 이 진보 인사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영원히 아마 국민의힘은 2등 정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장할 필요성이 당연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있는데 저분은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문제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진보까지 예를 들어서 영역을 확장하는 걸 포기한다 그러면 영원히 2등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이번에 선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어떤 관점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원히 그냥 항상 2등 정당으로 남는 그런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은 끊임없이 지지층을 확장해야 되죠. 예. 그 이제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보니까 이걸 연장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연장하겠다는 게 진짜 실무적인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임기를 좀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인지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3개월이면 이게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갈 길을 못 잡고 있는데 예. 그 3개월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인데 예. 3개월 동안 갈피 못 잡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계속 지켜볼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으로 죄송한데 6월 말 7월 초 원래 예정됐던 시간에 제때 전당대회를 열지 않으면 그것 또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여 지금 위원장이 어떤 존재감 가지고 3개월을 버틴다? 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수 변호사께 이 질문 드리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 한 달 미루는 것도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 그 특정인 염두에 두고 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아까 나갔던 그래픽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한 전 위원장을 얘기한 얘기.
외연 확장한다고 진보 쪽 인사 대거 영입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김경률, 이상민, 그리고 김영주, 하문경 등등 제가 직함을 생략한 이런 인물들 하면서 뭔가 집토끼 산토끼 다 놓쳤다는 건데 천목해서 활동하시면서 지금 소장파 의원들이 하는 게 중도층 좀 더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인구 구조도 그렇게 돼 있고 출산율 이런 것 때문에 신임 비대위원장 이 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이번 선거 치르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보수 정치계는 지금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 지지층도 확실히 잡으면서 중도층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이나 과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둘이 좀 모순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통 지지층만을 공략했던 그 자유통일당인가요? 그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아마 2.8%인가 받았어요. 근데 중도층으로 나가고자 해서 오직 중도층만 바라봤던 개혁신당은 3.6%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갔다가는 절대 그 별로 퍼센트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절대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될 수도 없고 과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우여 위원장님의 저 말씀은 바로 그 보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집토끼를 확실히 단속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말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과반이 될 수도 없고 수권 정당이 될 수도 없고 제가 출마한 수도권 같은 데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차방 정식을 풀기 위해 한동훈 위원장이 2월 달에는 인재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을 발표할 때는 중도 확장 쪽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백석이 무너질 상황이 오게 되니까 3월 말 4월 초에 2조 심판론이 나오거든요. 저희 당의 캠페인을 보면 그때는 백석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중도를 확장한 거는 문제, 2조 심판을 얘기한 것도 문제.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황우여 위원장님도 그중에 우리 전통 지지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뵙고 왔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보수기 때문에 보수의 본질을 두고 그다음에 한 발을 두고 정체성을 두고 중도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느 한 부분씩만 이렇게 잘려져서 계속 이렇게 좀 회자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당이 진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 수도권에서 다음번에 또 출마한다고 될 가능성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 그리고 4년 뒤 총선까지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박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상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지금 제일 절박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절박합니다. 일단 오늘 이번 총선에서 경험도 하셨고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서 봤던 여러 목소리 얘기까지 이른바 전당대회 연기론에 한동훈 등판론이 불거지는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